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의 생존 전략 41강입니다. 저는 고려대 윤성식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 즉 40강에서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시대에는 큰 방향과 흐름만 염두에 두고 역설적으로 하루살이처럼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 즉 41강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몸과 마음을 가지고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를 헤쳐나가는 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뇌신경 회로는 우리의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호르몬은 우리의 성격, 사고, 행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뇌신경 회로와 호르몬을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능력과 그렇지 않은 능력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뇌신경회로와 호르몬의 작용을 몰랐기에 성인이 되면 어찌할 수 없는 영역으로 생각했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뇌신경회로와 호르몬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몸과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뇌신경회로와 호르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의 절반 정도가 언제 내쫓길지 모르는 불안감을 안고 산다고 합니다. 우리는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중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냅니다. 이런 직장이 즐거운 장소이기는커녕 불안한 장소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즘 사회 불안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한국의 자살률은 세계 최고입니다. 세상은 암울하지만 경제는 나날이 발전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물건은 넘쳐납니다. 빈부격차로 중산층이 서민으로 전락하는 오늘날 갖고 싶은 물건은 불만의 원인이지 선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는 불안, 불만, 불확실이 만연한 산불시대입니다. 학습 능력과 기본 역량을 갖춘 유능한 사람이야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에도 생존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1대 99 시대, 아니 0.1대 99.9 시대에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 갖지 못하는 불만, 실업과 재취업의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는 흔들리지 않고 담담하게 사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닥칠 회오리바람은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지옥이나 마찬가지여서 헬조선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흔들리는 사람은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시대를 훨씬 더 힘들게 살아갑니다. 전문가에게 묻고 전문가에게 답해주는 사이트 쿠어라라는 유명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온 답글 중에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5년 뒤에는 예측하지 못한 일이 당신을 아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진행될 때 대부분의 사람은 다른 일을 손에 잡지 못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일을 망칩니다. 깨름칙한 일이 해결될 때까지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하며 다른 일을 하나도 진행 못하는 사람 말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는 불과 몇 년 후의 일도 예측하기 어렵고 아무리 잘 대비해도 꽝 하고 한 방 얻어맞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는 불안, 불만, 불확실성을 유난히 못 견뎌하는 사람이 매우 불리합니다. 골치 아픈 일은 때로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합니다. 그 와중에 우리는 일을 해야 하고 아이를 키워야 하고 친구를 만나야 하고 주말이면 여행을 가야 합니다. 담담하지 않고 흔들리면 끊임없이 우왕좌왕하다가 일을 더 망칩니다. 우리는 불안, 불만, 불확실성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위에서 편히 잠을 잘 수 있어야 합니다. 올림픽 금메달 2관왕에 오른 이상화 선수는 대회를 앞두고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힌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최고 능력을 발휘해 금메달을 땄습니다. 보통 사람은 불길한 예감이 들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경기를 망칩니다. 불안, 불만,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마음이 편치 않아도 최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몸과 마음이 필요합니다. 9급 공무원 시험이 인기가 많지만 생각보다 봉급도 적고 과거와는 달리 연금 혜택도 크지 않습니다. 끝없는 해고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불확실성이 작다는 이유로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에 목을 맵니다. 이런 자세로는 미래를 헤쳐가기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해고의 위험이 덮치는 시대, 결국 해고되고 재취업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시대에 깨름직한 일이 생기면 만사를 망치고 마는 성격으로는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언젠가 컴퓨터를 가르치는 교수에게 물어보니 이 분야는 기술이 워낙 빠르게 발전하므로 몇 년만 한눈 팔면 뒤떨어져 따라잡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학 1학년생이 배우는 교과서는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되면 무용지물이라는 극단적인 말도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영역, 빅데이터 영역, 사물 인터넷 영역, 컴퓨터 보안 영역, 드론 영역, 생명공학 영역 등은 워낙 빠르게 변하므로 평생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컴퓨터가 물리학, 화학, 생물학, 기계공학은 물론이고 심지어 사회과학에도 응용되므로 컴퓨터의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모든 학문 역시 변화를 겪습니다. 과거에는 컴퓨터 전공자만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술을 배워야 했지만 이젠 거의 모든 이공계와 일부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론을 습득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교수와 박사급 연구원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는 튜터식 강의를 자주 제공합니다. 교수는 새로운 방법론이 나오면 자신이 직접 배우기도 하지만 실험실 연구원을 보내 습득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제 교수마저 평생 학습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학습 능력이 좋은 교수가 앞서 나갑니다. 요즘은 4차 산업혁명이 워낙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과거에 등장한 기술이 현재 진행형임에도 마치 종료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는 몇 년 전에 한국을 아주 뜨겁게 달구었고 그래서 정부가 많은 예산을 지원했던 영역인데 요즘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에 밀려 잠잠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빅데이터가 끝나고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고 착각합니다. 이처럼 하나를 미처 끝마치기도 전에 또 다른 물결이 줄지어 밀어닥치니 전문가마저도 혼란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 데이터 사이언스,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등은 모두 서로 연결된 기술임에도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러한 회오리바람에 말려듭니다. 담담하게 흔들리지 않고 물 흐르듯 가면 세상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말에 어떤 변화가 와도 꿋꿋하게 버티자라고 경직된 자세를 갖는다면 큰 착각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말은 불안, 불만, 불확실성을 안고서라도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가야 한다는 의미이지 의사결정과 행동을 수정하지 않고 처음 고집대로 밀고 가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한때 빅데이터에 휩쓸리더니 다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에 휩쓸리는 한국을 보면 저절로 한탄이 나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에는 능력이 부족할수록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담담함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몸과 마음을 갖추려면 첫째, 개똥 철학이라도 좋으니 나만의 철학을 정립해야 합니다. 철학이 있어야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남을 부러워하지 않고 나만의 경기를 치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둘째, 뇌신경회로와 호르몬이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몸과 마음을 강화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명상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저는 명상을 원합니다. 다소 엉뚱하게 들릴 수도 있으나 서구의 리더들이 왜 영상에 열광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상으로 41강을 마치겠습니다. 41강은 제가 수호서재에서 펴낸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행복하게 사는 법,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생존 전략 5부의 세 번째 주제인 불안, 불만, 불확실성에 흔들리지 않는 몸과 마음을 만들자의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